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출산 장려금 지원 정책이 미뤄졌습니다. 해당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던 예장통합총회재판국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연탄 가격이 19%가량 올라 소외이웃들과 복지단체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중국 정부의 종교 박해 정책으로 현지 선교사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봅니다. 신앙은 있지만 교회엔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던 출산 장려금 지원 정책이 미뤄졌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놨던 대책인데 1인당 2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시민들의 육아 부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김수인 씨. 첫째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둘째가 있다 보니 하루 온종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하루 24시간을 꼬박 아이들과 붙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저의 시간이 없고 그리고 늘 불안하고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육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건 비단 수인 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혼자 아기를 키워야 하는 독박 육아나 출산 후의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도 상당합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육아하는 1년 동안에는 쉬었다가 다시 복직을 할 때 눈치가 보이는 것도 있고 정규직이 아니라면 사실 복직을 하기가 어렵다고.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합계 출산율은 1.05명.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5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논란 끝에 연기됐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급 정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어 더욱 주목됐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와 시민들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정책이 미비하다는 입장입니다. 아기를 낳고 조리원에 들어가면 조리원 비용이 지금 거의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돈 사이인데 조리원 비용도 충당이 안 되는 금액이고 일단 낳기 시작하면 이 아이를 키울 때까지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한데 첫 스타트만 250만 원으로 아이를 생각하기에는 어렵죠.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부모의 육아휴직 보장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마음 놓고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보장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아기를 안 놓는 거거든요.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정부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거, 영유아 보육시설을 안정적으로 확충을 한다든지, 임신 출산부들의 그 육아휴직,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이게 딱 되어지지 않는 한. 반면 이번 대책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사회 전반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아기 엄마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함께 육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육아를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또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출산 장려금 250만 원. 시민들의 말처럼 가계의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출산 장려를 위해선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던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사건 재심을 결의했습니다. 다만 총회 내부에서 명성교회의 역할과 주변 상황들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문제가 또다시 총회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예장통합총회재판국이 재심을 결정한 건 103회기 예장통합정기총회가 재심 여부를 판단할 것을 결의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재심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대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울 동남로의 비상대책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재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교회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지켜보는 사안인 만큼 공정한 법리로 재판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법에 따라 질서를 잡아줘야 하는 게 이제 재판국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공정하게 일들을 잡아가 주심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로써 명성교회는 또다시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김하나 목사가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결과에 따라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일각에선 명성교회가 재심에서 패소할 경우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날 심리에 피고 변호인으로 참석한 명성교회 김재복 장로는 해당 사건이 사회법정으로 가지 않도록 총회 재판국이 잘 판단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강흥구 재판국장은 재심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질문에 총회 내에서의 명성교회 영향력이나 주변 상황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김수원 목사는 해당 사건은 정치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라 오로지 법리로만 해석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정부가 올해도 연탄 가격을 19%가량 인상했죠. 겨우내 1,000장 이상의 연탄을 쓰는 소외이웃들은 벌써부터 한숨만 짓고 있는데요. 이들을 돕는 복지단체 관계자들도 걱정이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홍희연 앵커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중계동 백사마을입니다. 이곳은 아직도 600여 가구가 연탄을 뗄 만큼 낙후된 지역입니다. 백사마을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에 연탄을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이들은 약 14만여 가구. 한 장당 1,000원에 육박하는 연탄 가격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한숨 소리는 주민들에게서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20년째 소외이웃을 돕는 밥상 공동체 복지재단 허기복 대표는 연탄 가격 인상으로 냉골에서 겨울밤을 지내는 이웃이 늘어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탄 가격을 고시를 해서 얼마, 어느 정도, 언제쯤 인상을 한다. 이렇게 해야 최소한도로 그래도 연탄 떼는 분들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연탄을 떼는 가구 대부분은 월 평균 소득 30만 원 안팎의 저소득층입니다. 때문에 밥상 공동체와 같은 복지단체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연탄 기부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연탄 후원이 적은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연탄을 겨울나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연탄 나눔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운 우리나라가 될 것 같아서 정부가 연탄 가격 인상을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환경 대책을 같이 하는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춰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전국 6만 3천여 가구에 연탄 쿠폰을 월 40만 원씩 발급해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 상황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당국 관계자는 수년째 연탄 지원액을 늘리고 있고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층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저는 이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65세 이상의 이제 독거노인 가구나 한부모 가족이나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이렇게 넓은 폭에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복지단체 관계자는 가정용 연탄과 영업용 연탄 금액을 달리하는 연탄 가격 이원화가 실질적인 대책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올겨울 한파. 소외이웃들은 오늘도 야속한 추위와 함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중국 정부가 종교 사무조례란 정책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시행된 이후 지난 1년간 현지 선교사들은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관련 내용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있었던 중국의 19차 당대회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공산당 통치에 있어 기독교가 위험 요소가 된다는 판단으로 종교 사무조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조례가 올해 2월 첫 시행되면서
현지에서 사역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의 피해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교회 폐쇄를 비롯해 선교사 추방 등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를 일종의 국가 통일의 문제로 보고 공산당이 직접 털어주겠다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의 행정구류, 강제 추방, 비자 연장 거부, 비자 취소, 입국 거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 비자발적 출국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종교 관리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4,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서도 위기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활발한 현지 사역을 펼치고 있는 예장합동총회는 중국 선교사들을 재배치하는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귀국하도록 허락하거나 현지에서 지역을 옮겨 사역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종교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내부적인 그 교육과 집행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상위 기관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최하위 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증거들이 지역이동, 긴급대피, 일시귀국을 취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한다. 예기치 않은 중국 정부의 기독교 박해 정책이 오히려 선교의 다양화를 이룰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선교사 개인의 실수에 따른 상황이 아닌 만큼 또 다른 국가에 선교사를 파송할 길이 열릴 거란 설명입니다. 보다 더 강력한 기독교 박해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중국 정부. 현지 환경에 발맞춘 전략을 세우는 일이 한국 교회의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교회엔 출석하지 않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 숫자가 벌써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기존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만은 아니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선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2013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가나안 성도의 40% 이상이 기존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를 떠났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선 성도 개인의 성향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회란 틀에 얽매이는 걸 불편해해서 말하자면 좀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좀 커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개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변화한 오늘날 한국 사회.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가 기존의 목회 방식을 되돌아보고 획일화된 목회가 아닌 성도 개개인을 섬기는 목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가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뀌고 앞으로 이제 개인 맞춤형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교회에서 획일적인 신앙을 강조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또는 종교적인 피로를 체험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가나안 성도의 대부분이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보다 심층적인 신앙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통해 스스로 신앙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 연수를 보시면 11년 이상이 80% 가까이 됩니다. 1단계가 과반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들이 대체로 다 신앙이 성숙되진 않은 사람들이다. 가나안 성도 200만 시대. 이들을 다시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선 기성교회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 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이 계속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몸에 남아있는 미세먼지가 각종 암 사망 확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대한민국을 마비시켰던 KT 아연지사 화재는 사람과 사물, 기기가 지체 없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편리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초연결 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엔 정치적 이슈와 맞물리면서 반이민, 반난민 정서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플라스틱이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전 세계가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참신한 제도로 플라스틱 제로에 앞장서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초겨울 추위와 함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스크는 출근길 필수품이 됐는데요. 우리가 코로 들이마신 미세먼지 60%는 약 이틀 동안 폐 속에 쌓이고 일주일이 지나야 배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첨단 방사선 연구소 생명공학연구부 연구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소량의 미세먼지가 간과 신장 등 일부 장기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각종 암 사망 확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비상저감 조치와 함께 사전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과 사물, 기기가 지체 없이 연결되는 사회, 바로 초연결 사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초연결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 대한민국을 마비시킨 KT 아현지사 화재는 편리하다고만 생각했던 초연결 사회의 위험성을 경고한 사건이었습니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비해 안전성에 대한 사고방식은 정체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고를 복원할 수 있는 매뉴얼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초연결성의 편리함이 미래의 재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1위입니다. 연간 98.2kg, 즉 100kg에 가까운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은 있지만 실제적인 노력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친환경 국가로 알려진 독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세계 최초의 포장지 없는 슈퍼마켓 오리지널 운페어팍트는 고객이 들고 온 용기에 제품을 담아 그 무게로 가격을 책정합니다. 플라스틱 병이나 유리병을 보증금으로 환급해주는 시스템도 독일에선 보편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소비자 참여를 이끌 제도와 함께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종교 탄압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월 종교사무조례를 개정한 이후 한국 선교사 추방, 한인교회 폐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를 3년 안에 전부 추방할 거란 소문도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땅을 향한 선교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다 함께 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일부 극단적 보수단체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데 대해 교회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티비가 제10회 한국기독언론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부 극단적 보수단체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관련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한 데 대해 교회가 사실무근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교회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에 거주하는 K모 목사가 이영훈 목사의 한 인터뷰 기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이 목사를 좌파로 몰아가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는 이 영상을 본 일부 극단적 보수단체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명예를 훼손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한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환영받았으니 우리도 환영하는 게 맞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남북이 평화통일을 위해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왜곡돼 유포된 겁니다. 이에 대해 교회는 이 목사는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피해 남하한 4대째 기독교 신앙인이라며 반공주의자이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보수주의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2007년 인도적 의료 지원을 위해 평양에 심장 전문병원 건립을 시작했으나 지난 2010년 524 제재 조치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이 무효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이같이 판결하고 오 목사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와 당회장,
위임 목사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5년 6월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가 제기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1심과 2심 선고에선 오정현 목사가 모두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이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정현 목사는 예장합동헌법이 정한 목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이며 고등법원이 정확히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대법원 재상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 방송의 대표 프로그램 금주의 말씀송이 제10회 한국기독언론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금주의 말씀송은 성경 구절에 곡조를 붙여 소개하는 내용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취지로 제작된 구티비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수상 소감을 전한 이민욱 PD는 4년 동안 준비한 프로그램인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며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내년에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상에는 KBS 스페셜 플라스틱 지구 2부작이 선정됐습니다. 플라스틱 지구 2부작은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으로 암울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구티비 여성합창단이 제3회 정기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환희의 송가란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은 영광의 노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생명의 노래 등 4개 섹션으로 꾸며졌습니다. 여성합창단은 나는 기뻐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에 등 아름다운 하모니의 찬양곡을 선보였습니다. 구티비 여성합창단 서대천 단장은 추운 겨울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공연이 되길 바란다며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의 마음에 사랑의 복음이 심겨지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날 공연에선 탈북민 지원 사업을 펼치는 사단법인 하늘우산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 송정 역사에 성탄트리가 세워졌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밝혀줄 성탄트리 점등식이 광주광역시에서도 진행됐습니다. 높이 15m 크기의 대형 트리는 내년 1월 말까지 광주 송정역 광장을 비추게 됩니다. 말씀을 전한 문희성 목사는 우리 주변의 소외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성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교회의 난방비를 후원하기 위한 재능기부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날 콘서트엔 찬양사역자 동방현주를 비롯한 15개 팀이 참여해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콘서트를 준비한 광명교회 고석원 목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광명 광은교회가 2018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에는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가 주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안호성 목사는 성도는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예배와 헌신,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삶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미국의 개신교인들 중 루터교인들이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라이프웨이 연구소가 예배에 참석하는 1,010명의 미국 개신교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술을 마시냐는 질문에 대해 루터교인들의 75%가 그렇다고 답했고 교파가 없는 기독교인이 43%, 침례교인이 33%였습니다. 한편 전체 응답자 중 59%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연구소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성경적으로 술을 마셔도 된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룩셈부르크가 세계 최초로 대중교통을 완전 무료로 운영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의 인구는 69만 명이지만 프랑스와 벨기에, 독일 등에 거주하면서 국경을 넘어 이 나라로 출근하는 사람만 20만 명이 됩니다.
이런 사정으로 룩셈부르크는 교통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룩셈부르크는 올해 여름부터 어린이와 20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통수단을 무료로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의 난이도 조절과 점수 배분을 잘못해 교육 관료들이 파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오카오 영어시험의 일부 문제 난이도가 예년보다 어려웠다는 항의가 쏟아지자 교육당국이 고난도 문제의 점수 비중을 높게 바꾼 겁니다. 결국 특별감사팀이 조사에 착수했고 감사팀은 점수 배분은 시험 전에 해야 하는데 시험이 치러진 후에 자의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며 책임자 등 4명의 고위 관료를 파면했습니다. 영국의 한 식당이 가족 간 대화를 장려하기 위해 식당 안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외식업체 프랭키앤매니스는 250여 개 지점에서 휴대전화 금지 구역을 운영하고 손님이 휴대전화를 쓰지 않으면 어린이 메뉴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부모가 휴대전화에 몰두할 때 자녀들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